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일 의정부 고향 파주에 이어 김포를 찾았습니다. 김포의 교통 문제를 포함한 지역 공약이 시민들에게는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유세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백영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단상에 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부터 공격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실현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 비하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굳이 요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도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 안 하지요. 그러면서 실현 가능한 이야기만 하겠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약속했습니다. 왜 일산대교만 하루에 2,600원씩 돈 내고 다니게 하냐 이 말입니다. 이상한 나라잖아요. 이런 걸 없애주겠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는 이런 약속을 확실하게 지킨다 그 말입니다. 교통 문제는 신속 추진은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포가 접경지임을 강조하며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전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여러분들이 김포 지역이 치렀으니 이제는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전 국민이 얻는 편익을 일부 떼서라도 그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해야겠지요. 이재명 후보는 투표는 총보다 강하다며 6월 3일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이날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내란을 확실하게 진압하고 그 내란 행위자들의 뿌리를 뽑아내려면 6월 3일에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표로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21일 김포를 찾아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1일 김포를 찾아 수도권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김포의 제일 큰 문제가 교통 문제라는 걸 알고 있다며 시원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선되면 GTX를 바로 시작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접경지 김포를 위해서 연구소와 일자리도 유치하겠다고 말한 김문수 후보는 6월 3일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김포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을 방문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인천에서는 낮 12시 20분 인천 남동구 9월 로데오 거리 유세를 시작으로 오후 3시에는 부평역 북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부평역 집중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방탄 경호 비판에 방탄 유리를 설치해 유세해야 하는 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잘못인가라고 반박하며 그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 되겠냐며 다시는 누구도 사법살인당하지 않고 칼에 찔려 죽지 않고 총에 맞아 죽지 않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우리가 우뚝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극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하게 투표로 확실하게 경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 후보는 부평 집중 유세 후 서구 청라와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부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낮 2시 10분쯤 부천 소사구에 설치된 이 후보의 선거벽보에 낙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현장에서 자신을 제지한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 60대 B씨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자칠판 납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2명의 인천시 의원 중 1명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충식 의원과
불구속 기소된 조현영 의원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 등 업체 관계자 3명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혐의를 부인한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언급되지 않은 금액이 합계 금액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 의원과 납품업체 관계자 3명은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인천시 교육청이 추진한 20억 원대 전자칠판 사업에서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기도의회 국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며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수사 개시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3개 상임위원회 지출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이달 중순쯤 피의자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사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행사와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을 수사 중이며 아직 도 의원들은 부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지역의 농업 분야 곳곳에도 숨은 영웅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생물 연구의 진심인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사람의 열정이 농업의 미래를 밝히고 또 세금도 절약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엄종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입니다. 농축산업에 유용한 미생물을 개발하고 생산해 보급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김정욱 농촌지도사, 동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욱쌤은 굉장히 미생물에 대해서 진심인 분이에요. 그리고 미생물을 대할 때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저희들도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서 미생물에 대한 열정과 진심으로 이룬 성과는 배지의 자체 생산입니다. 미생물의 먹이인 배지는 유익균 증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분. 매년 5에서 6억 원어치의 배지를 외부에서 구입해야 했는데 자체 생산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1년 반의 기간 300번이 넘는 실험이라는 집념을 통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미생물 배양 실험만 한 300번 정도 그 당시에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하면은 실패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성공을 했을 때 그때 희열은 좀 희열감 좀 되게 컸습니다. 제가 조금 노력을 하면은 이 성공을 한다면은 양주시에도 큰 도움이 될 테고 또 농업인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정욱 지도사가 이처럼 미생물에 집중하게 된 건 그의 말대로 농업, 특히 축산 분야에서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소들이 건강이 좋아지면서 그 유질 개선이라고 체세포도 좋아지고 또 다른 첨가제나 이런 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농작물의 병충해 저항성을 높이고 또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이는 기능성 미생물 개발에 나선 것. 실증 실험을 마치면 곧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그 축산농가 축분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만 잡는 미생물을 개발한 미생물을 올 하반기에 축산농가 중에 양돈농가, 돼지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 시험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이 농업을 살리고 또 자연을 살릴 거라고 말하는 김정욱 농촌지도사. 열정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준규입니다.
한국GM이 부평공장의 올해 생산량을 추가 확대합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이 트레일 블레이저와 뷰익 앙코르 GX 등 신차 10,000대 생산을 부평공장에 추가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1,000대 배정에 이은 증산 조치인데요. 올해 부평공장 생산량이 당초 계획인 200,000 8,000대에서 240,000 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국GM노조는 이달 말 사측과 협의해 6월 이후 생산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며 미국 내 높은 수요로 추가 물량이 배정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최대 5%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경우 대출 한도가 약 3,400만 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방주택담보대출은 연말까지 기존 0.75% 금리가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의 A7, A8 블록 사전 청약자의 77.1%가 본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LH가 사전 청약에 당첨된 673가구를 대상으로 본 청약을 받은 결과 77.1%인 519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본 청약을 포기한 가구는 154가구로 당초 192가구에 그쳤던 일반 분양 물량이 346가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LH가 분양하는 부천 대장지구 A7, A8 블록의 공급 물량은 전체 865가구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인 단일평형, 분양 가격은 평균 5억 2천만 원입니다. 당첨자는 다음 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발표하며 입주는 오는 2028년 1월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투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용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LG엘로비전이 제6회 케이블TV 기자협회 우수보도상에서 우수보도상과 2024년 보도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우수보도상 시상식은 지난 20일 LG엘로비전 상암 본사에서 열렸는데요. LG엘로비전 이정하, 한준영 기자의 심층 취재 무심한 행정 시리즈와 남인천방송 노유리, 김근우 기자의 지지부진 부영 테마파크 연속 보도가 우수보도상 취재보물을 수상했습니다. 처음 마련된 영상보물 수상작에는 LG엘로비전 한준영, 이정하 기자의 규제에 멈춘 20년, 부천 대장 안동내 주거 잔혹사가 선정됐는데요. 이정하, 한준영 기자는 보도상 이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2024년 우수보도 대상은 LG엘로비전 김수정, 우성만 기자의 소멸과 기록, 사라지기 전에 삶의 첫 홀로서기 학교가 차지했는데요. 한국 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는 매년 우수보도상 수상작 중 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AI로 6분 만에 성착취 영상을 찾아 삭제하고 신고까지 하는 AI 자동 삭제 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개발해 실행에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은 AI가 24시간 피해 영상물을 찾아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삭제 지원관이 이메일을 확인해 최종 발송하게 됩니다. 자동 삭제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에는 삭제 지원관이 평균 3시간 걸렸던 업무가 6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